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박학다시 자윤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비밀을 같이 풀어드릴 분들입니다. 기상캐스터 김수현 씨, 그리고 이 다락방의 걸백 최정문 씨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활약들이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 왜 그러세요? 제 얘기했는데. 든든합니다. 그런데 그거 혹시 아세요? 네. 머지않아서 우리가 이제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것도 로봇 거의 현실화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좀 더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어디요? 이제는 우주로 여행이 이제 가능하다는 우리 거죠. 뭐 일본 가서 뭐 이거 회 먹고 뭐 중국 가서 뭐 이런 것처럼 것처럼. 목성 가서 뭐 먹고. 그렇죠. 목성에서 근데 오늘 먹어요? 의상은 잘 맞춘 것 같아요. 약간 우주 느낌 나지 않나요? 아니 별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스타네요. 네. 자, 오늘의 주제, 그래서 우리 한번 먼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주 탐사라는 것이죠. 혹시 두 분은 이 어렸을 때부터 네. 우주로 어떻게 좀 뭐 떠나는 그런 네. 여행을 가보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게 있잖아요. 뭐요? 은하철도 999. 있었죠. 철이. 그거 보면서 나도 저 기차 타고 우주 가고 싶다. 그리고 네. 저 기차에는 달걀하고 사이다 파나. 결론은 기승전 알가 사이다. 중요하다. 네. 저는 우주에 가고 싶지만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주선이 출발하다가 막 폭발하고 이런 사고들도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무서운 일이다,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SF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막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고 막 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이 과학을 점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무서운 공간이 되더라고요. 온도는 굉장히 낮고 네. 중력도 없고 막 사람이 둥둥 떠다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좀 무서운 공간으로 변하는 것 같았는데 네. 자, 우리 오늘 이런 상상들이 이제 정말 일상이 되는 좀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토크를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실 어떤 특별한 손님을 한번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과학자 김혜동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주과학자 김혜동 박사님이신데 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우주과학자라는 꿈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궁금해요. 우주과학자. 어떻게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네, 영화 얘기 나와야죠. 우주와 관련된 영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봤었고요. 최근에는 그래비티라든지 그다음에 인터스텔라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1968년인가요? 그때 만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지금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걸작인데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우주로 날아가는 어떤 인간의 상상력이 그때서부터 굉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두 분도 뭐 봤던 영화들 중에서 네. 우주와 관련된 그런 기억이 있나요? 먼저. 네, 저는 스타워즈요. 스타워즈 보면은 우주선 중에 제일 빠른 밀레니엄 팔코너를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저걸 타고 나도 막 적들이랑 싸우는 거죠. 저는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사람들 귀농 많이 하잖아요. 귀농하죠. 저는 귀우. 마셔. 귀우. 네. 진짜 기화. 가서 감자를 좀 심어야 되나 어쩌나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해봤어요. 예. 세상에 사는 삼시세끼. 땅 보러 다닌다는 말이 있거든요. 화성으로 땅 보러 다닌다. 우주에 우리 인간이 왜 나가려고 할까요? 저는 요즘에 지구가 좀 환경 오염도 그렇고 또 제2의 지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그래서 뭐 우주를 좀 탐사하나? 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환경 오염이 되기 전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그렇죠. 생각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어딜 정복하고 전쟁하고 뭐 점령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구는 이제 다 끝난 거죠. 지구의 땅은. 그래서 우주 정복. 우주 정복의 꿈을. 야망이야. 그래서 내가 금성도 먹고 화성도 먹고 다 먹어. 역시.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요즘 너무 저희 부동산 경기가 보니까 전부 이렇게 땅이나 이제 우리가 그 정복을 하는 거에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지적인 동물이고요. 그럼요. 뭔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주로 나아가려고 이제 했었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발명품이라 그러면은 뭐 진공 청소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주를 개발하면서 나온 기술들을 가지고 또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뭐 주소만 가지고 못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지도만 보고 그렇죠. 못 가죠. 네, 그러니까 전 지구를 감싸는 24개 인공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우주 개발에 저희가 이제 혜택을 받는 거고 결국 우주 개발을 한다는 거는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개발을 하면서 사실 실생활에 접목된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여자 속옷에 들어가 있는 와이어도 우주 개발을 하다가 만들어진 그런 것도 있고 정말요? 형상 기억학금 우리 막 맞아요. 치아 같은 맞습니다. 거 네,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그 신발 속에 있는 에어 뭐 이렇게 쿠션, 그 메모리 폼 이런 거 전부 다 네, 맞습니다. 우주 개발 상품이었죠. 네. 우주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우주라는 스페이스에 나가는 게 중요한 네,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걸로써 네, 맞습니다. 파생되는 게 훨씬 더 많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주 탐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 주인공들보다 더 먼저 떠난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세계 최초의 우주인. 저요. 네. 유리 가가린! 네, 유리 가가린은 소비에트 연방의 군인이자 우주 비행사였는데요. 1961년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나가서 지구 상공을 1시간 29분 만에 일주를 해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이때 유리 가가린이 했던 소감이 참 유명한데요.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5번이나 더 우주 비행을 성공해서 총 6번 우주에 나간 인간입니다. 정말. 일단 뭐 박수를 싶고 이 틀면 녹음기 같아요. 막 네, 유리 가가린은 1961. 그런데 인류가 처음 이제 우주 탐사를 계획할 때 목표는 사실 달이었잖아요. 가장 우리 지구와 가까운 위성 달이었는데 네. 네, 아폴로라는 이름이 막 전 떠오르거든요. 아폴로. 네. 네. 처음부터 멀리 갈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그렇죠. 달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목표를 정했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그러면은 조금 더 멀리 소행성을 간다든지 지구에 다가오는 소행성을 가본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갈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는 이제 화성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네. 왜냐 그러면은 결국 태양계 내에서는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 행성이 화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2의 지구라도 불리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왜 달만 이렇게 팔까? 이왕 우주에 나갈 거면 금성부터 해서 한 바퀴 쫙 화성까지 도는 코스 요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한 바퀴 쑥 돌고 오는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맞아, 사실 처음에는 달에 갔는데 이제는 다른 뭐 행성들도 탐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간 인간이 한 500여 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중에서도 내가 진짜로 나의 여가를 위해서 여행으로서 내 돈 내고 간 사람은 7명밖에 안 된대요. 7명이 바뀌었나요? 근데 저는 처음 듣는 7명이나 있어요? 7명 이나일 수도 있고 밖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우주 나갔던 사람 중에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자비로서 우주 여행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되게 어렵고 국가적인 그런 산업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에 국한되었던 이 우주 산업이 이제는 민간 기업들도 막 너도나도 막 끼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한 2001년에 처음에 미국의 그 억만장자인 디토가 처음에 자기의 돈을 가지고 순수하게 여행 갔을 때 그 들어간 비용이 약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200억 원이요? 여행 한 번에. 200억 예, 여행 원. 한 번. 근데 최근에 그 스페이스X 네. 앨런 머스크 아시죠? 네. 네, 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에 굉장히 꽤짜 또 사업가가 있습니다. 네.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회장이 세운 버진 갤럭티 이런 그 세 군데의 큰 우주 전문 기업들이 우주 여행 상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우주선을 만들고 있고요. 뭐 한 1, 2년 안에 이제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예약을 받은 사람들의 그 여행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원래는 한 20년 전에 한 200억이었는데 지금도 근데 한 몇십억에서 한 100억은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한 2억 원 내지 3억 원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기사를 봤어요. 기사 제목이 재밌어요. 우주여행 대중화 머지않았다. 그래서 우주여행이 멀지 않았어? 들어가 봤더니 2억 정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멀었구나.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뒤로 가게 하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한 20년 전에 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그런 것들이 한 200억에서 지금 한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가 네네. 최근에 무엇을 성공했냐 그러면 로켓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네. 연료통에 연료를 채우고 다시 올라가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 로켓이라고 네네네. 그러는데요. 그것을 굉장히 멋지게 성공을 맞아요. 했죠. 저 그 영상 봤는데 정말 여러분 보면 소름 끼칠 거예요. 로켓이 막 대기권을 뚫고 오더니 정확하게 표시된 그 위치로 딱 다시 회수가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우리가 국제우주정거장이나 아니면 우주 호텔에 올라가는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저는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우리가 올라가서 며칠 동안 머무는 뭐 한 10분 정도 잠깐 두둥실 떠 있다가 어떤 미세 중력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2박 3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왔을 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앞으로 한 20년 뒤에는 또 충분히 한 몇백만 원이면 갔다 오지 않을까. 괜찮네요. 이 회수가 되니까 계속 셔틀처럼 운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뭐 우주 정거장이 이제 터미널 A, 터미널 B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비타민을 더 좋고 신혼여행을 우주로 가도 되겠다. 뭐 수학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수학여행을. 네, 저는 충분히 그 한 2, 30년 내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네요. 네. 내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주 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주에 갔다 온 것 같아요. 화성도 찍고 아까 말했던 목성 턴에서 토성의 꼬리 한번 만지고 아름다운 고리 탁 만지고 네. 내려온 같은 느낌 딱 드는데 저는 이제 우주 날씨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겠다 이제. 해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방사능 노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선 밖으로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날씨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기가 막혔다. 아니 그걸 또 언제 준비했지? 야. 내가 볼 때 우주 날씨 기상캐스터 네, 1호. 뽑으면은 무조건 뽑혀요. 제가 이제 1호죠, 1호. 그렇죠. 이거 좋아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 지금 여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그렇죠. 앞으로 화성으로 이주를 하는 날이 이주요?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저는 아직 네. 지금 신혼집 전세값도 나고 그렇죠. 아직 신혼집도 나왔는데 네네네. 사실 그 기간이 약 6년 정도 남았다라고 하죠. 6년이요? 그 최근 미국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인 그 스페이스X의 그 앨런 머스크 회장이 100명이당 탈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2024년에 첫 화성 이주자를 뭐 보내겠다라고 공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즉 진짜요? 제2의 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화성이. 아니 근데 2024년이 뭐 6년이나 남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미래잖아요. 사실. 이게 약간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가요? 앨런 머스크 회장이 열심히 하려할 거라 가지고 충분히 열일하셔야겠네요. 미국의 그 항공우주국 나사에 계시는 전문가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저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거 현실성이 있는지. 아, 네. 네. 나사의 답변은 어떤가요? 네, 나사 전문가의 답변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냐 자기들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걸 저 친구가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해내고 있다. 해내고 있다. 네.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분명 이제 실패도 하고 그럴 것이긴 하지만은 그 미국의 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내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나사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한 2030년 중반까지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이주 계획이 전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 이내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행성 중에서 왜 하필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한 50도에서 60도 사이예요. 영하. 네. 평균이. 네. 예, 올라갔을 때가 영상 한 30도,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영하 한 80도 정도인데 평균이 영하 한 5, 60도 정도예요. 네네. 사실은 뭐 기상 이변이 나면은 지구에서도 영하 한 40도, 50도 내려가죠. 우리가 네. 겪을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유사한 어떤 환경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산소는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또 우리가 이제 쉽게 적응하기도 쉽고요. 이렇게 하루의 길이도 지구하고 좀 유사하고 중력도 지구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그 적응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지구의 원시 시대 지구처럼 막 광합성을 해서 사실 그렇죠. 산소가 네.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지구 진화와 같이 우리가 화성을 화성을 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들이 우주를 계속해서 탐사를 하고 그리고 위성이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쏘아 올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뭔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우주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런 부분 아닐까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주 쓰레기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못 쓰는 그 고장난 뭐 인공위성, 그렇죠. 파편들, 네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네네. 우주 약간 쓰레기라고 하고. 인간으로 인해서 우주에 떠다니게 된 뭔가 관리되지 않은 모든 물건들이 인공적인 다 물체들 맞습니다. 우주 쓰레기인 거예요. 이게 지구로 들어와서 문제가 이게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의 뭐 탱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버스만한 크기가 네.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마지막까지 불타지 않고 떨어지는 찌꺼기들이 불과 수백 킬로그램이고요. 그것들이 조각이 한 수십 개예요. 그 수십 개가 지구 표면적에 어디에 떨어질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내 머리 위에 맞을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큰 것들이 자주 떨어지게 되면 확률은 높아지겠죠. 제가 우주 쓰레기 연구를 이제 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네. 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집 앞에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버리기만 하고 이렇게 치우질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점점 더 거기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요. 쓰레기 막 계속 쌓이잖아요. 예, 똑같죠. 그 지구 주위에 우주 쓰레기가 이제 낮게 떠다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구의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주위의 대기 마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없어지지만 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떠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로켓을 발사할 때 중간에 부딪힐 수가 있고요. 실제로 부딪혀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지금까지 이제 우주 탐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이 또 먼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예. 우리가 잘 미지의 장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이상 이 상상 속의 공간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느 정도 좀, 뜬금없는 우주 질문. 네, 갑툭튀 질문. 좀 성질을 가지고 네. 계시는지. 한번 네네. 상식을 원래 한번 퀴즈는 예고 없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질문 첫 주세요.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네, 우주로 우리가 갔을 때 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주로 갔을 때요? 네, 우리가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나도 우주에서 제일 귀한 거 저는 산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산소. 산소. 숨을 쉬어야죠, 어떻게. 산소는 다 준비되어 있겠지. 그럼 딴 것도 다 준비됐죠. 충분히 뭐. 잘. 굳이 뭐 제일 소중한 거라면. 저는 스마트폰. 혼자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혼자 계실 때 보시더라고. 어, 배터리도 챙겨가세요. 태양열로, 태양광 전지로 된. 오. 정우 씨는? 정우 씨는? 아, 저는 우주선에서 머리 감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그걸 보고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샴푸 가져가겠다고? 샴푸. 물. 물? 우주에서 머리를 감는데 감는 게 아니라 거의 물에 바르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걸 그렇죠. 보고 얼마나 물이 없으면은 저렇게 머리를 뭐 닦다시피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 그 머리를 감고 싶으면 물티슈가 낫지 않을까요? 우주에서는 이왕이면? 그럼 박사님 지금 네. 얘기한 것이 전 산소. 저 물.
전 너무 말도 안 되는. 스마트폰 밀고 너무- 갔어. 가보세요. 혹시 그게 답일지도 아니 모르잖아요. 본인한테 필요한 거니까요. 뭐 어디까지. 스마트폰. 예, 예. 왜냐면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연락 머리 안 연락해야 감아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검색도 해야 되고. 정답은 정답 뭘까요? 정답은 물입니다. 물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은 물로부터 또 산소도 우리가 뽑아낼 수도 있고. 전기 분해해서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물은 어쨌거나 우리가 뭐 우주 공간에 국제 정거장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산다고 했을 때 어쨌거나 씻어야 되겠죠. 네. 씻지 않으면 너무 냄새가 나니까. 아, 머리 감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뭔가 또 우리가 또 닦아야 되고. 네. 뭐 하다못해 또 양치질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물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좀 다음 또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네네. 우주선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생리 현상 무엇일까요? 생리 현상이요? 아 근데 생리현상. 생리 현상을 여러 가지가 참을 있죠. 수 있나요? 사람이 못 참는 거 아니에요? 생리 현상을? 우주 정거장에서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500일 동안 우리가 막 우주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500일 동안 100명이서 네. 하루에 2번씩 큰 일을 본다면 네. 그 양이 분명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우주 비행을 우주선이 뜨려고 하면 가라앉고 하다가 뜨려고 점점 가라앉고 무거워져서 점점 무거워진다. 아. 거의 500일이니까. 큰 거 반, 사람 반 이렇게 꽉 차를 것 같아서 저는 큰 거. 저는 그러면 저는 저거 트름. 이게 좀 우주식이 엄청 막 맛있는 게 좀 별로 없잖아요. 네. 뭐 맛있는 거 혼자 먹었다가 트름에다 걸리면 안 되니까. 딸꾹질 하면 안 되겠네. 왜냐면 화장실에서 밖에서 초코파이 먹고 먹었는데, 나왔는데 밖에서 나왔는데 뭐 먹었는데 나도 원래 트름했는데 네. 초코파이 먹었지. 이거는 이게 위험하죠. 그럼 아니, 우주선에서 제일 중요해야 될 거는 우주선이 안전하게 가려면 폭발 안 해야 되잖아요. 항상 영화를 보면 다 네. 폭발해서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안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 불을 낸다면은 뭘로 낼 수 있을까 했을 때 방귀. 방귀에 불 붙어요. 아니 이거 일리 있다. 방귀에 불 붙이는 시험. 네, 제가 TV에서 봤어요, 어렸을 때. 나랑 비슷한 거지. 네. 내가 큰 거 보면서 안 돼? 같이 나오잖아. 그 가스가 같이 나오지 자, 않나요? 그럼 선생님 정답은요? 네. 네. 역시 또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기체는 빼면 되지 않을까요? 좀 바깥으로? 왜냐 그러면 우선은 이게 뭐 그 큰 거라든지 네. 아니면 작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밖으로 우주선 밖으로 내보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폭발성 어떤 그 기체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고 몰래 여기서 막 뭐 빵구를 싸고 다니면 그것이 여기저기 이제 떠다니다가 같이 만나서 사고가 일어나요. 크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야. 어떤 인화성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터지면 안 되겠죠. 아니, 근데 실제로 나갔을 때 우주 그 비행사들이 방귀를 그러니까. 다 참을 수는 없는 거죠. 참을 지금은 수는 어떻게 없으니까. 하고 있어요? 화장실 있죠. 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지구에서는 사실은 뭐 몰래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아니, 뭐 집다가 갑자기 다 했는데 하잖아요. 왜 나 불렀었는데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의 역사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최초 우주인이 나온 지 10년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좀 많은 어떤 발전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주인의 역사보다 사실은 인공위성을 개발한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고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정부가 우주 개발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첫 번째 실용급 위성. 그것은 이름이 아리랑 네 1호. 맞습니다. 아리랑 1호 위성이고요. 1995년도에 개발을 시작해서 1999년 12월 21일 날 첫 번째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천리안 위성이라 그래서 더 높은 곳, 정지 궤도에 머무를 수 있는 인공위성을 저희가 또 쏘아 올렸습니다. 네. 벌써 한 20년이 벌써 넘었죠. 이제 인공위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게 우주 로켓의 역사도 있죠. 저희가 네. 이제 나로호를 2013년도에 발사시켰고요. 그렇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 한국형 발사체, 정말 진정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그 우주 로켓을 2020년에 시험 발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본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게 성공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을 2020년도에 보내고요. 네. 그 다음에 2030년도 이전까지 달에 실제로 착륙하는 걸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우주를 개발하는 것도 그냥 무분별하게 막 개발하는 것도 사실 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지금은 잘 우주를 좀 잘 이용하고 잘 보존하고 뭐 우주 쓰레기 같은 것도 잘 처리하면서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화성 화성. 주택 청약을 하나 들어야겠다. 화성에 야. 가서 살아야죠. 네. 지금부터 보여야 돼요. 그럼 언제 신청한대요, 네? 그거는? 그거 빨리 해야 왜냐면 청약 1순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역시 네, 참 그만큼 준비하는 이제 우주가 가까워진 것 같다. 준비하는 새신랑. 네, 네. 예.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우주로 잘하면 신혼여행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곧 일상 속에 들어올 수 있겠다 우주가 이런 언제 생각이 결혼하세요? 그냥 그러면 못 들으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우주 여행이 금방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경기도 화성으로 갈 수도 있죠. 뭐 어쨌든 화성으로 여행을 가면 가겠습니다. 됐죠 뭐. 자, 우리 박사님도 이제 마무리 멘트 한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멀리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무관심하게 있지 않고 뭐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우리의 자식들이 우주로 날아가서 이제 여행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주가 어떤 것인지 조금 뭐 상식도 좀 늘리고 늘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김혜동 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지금 제가 김 박사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맞다. 김 박사의 그래서 그 처음에는 뭐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어떤 과학자가 될 건가 보다 보니까 그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인공위성을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그쪽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자기 몸에서 나온 이렇게 깨끗한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먹기도 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맞아, 약간 민간 조건처럼도 있잖아요 오줌 내건 이런 거랑. 참겠는데 남의 것까지 굳이. 정수리에서 먹는 거니까. They call me the best, they call me the greatest.